안녕하십니까, 이순임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960년대부터 마오쩌둥 시대부터 미국에 침투하여 그 세력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진실을 왜곡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보편적인 전략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이제 세계적인 패권 다툼 전략은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부터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중국 군사력 건설에 억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SMIC 등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강력하게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우한 폐렴인 코로나19의 책임조차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시진핑의 이런 전략을 철저히 응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시진핑을 철저히 좌절시키고 또 그로 인해 중국은 급기야 국제적인 고립 신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책도 없이 사방으로 공세를 취하던 시진핑은 결국 미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시진핑 개인의 권위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들은 내분을 애써 감추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만 명의 공산당원 자료 유출과 또한 각국에 스며든 중국 스파이의 덫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공산당 매체들은 갑자기 미국을 숭배하며 무릎을 꿇는 구루병을 치료돼야 한다는 글을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구루병이라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와 척추가 구부러지고 또한 성장에 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에 장애가 생기는 병을 구루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 매체들이 갑자기 미국을 숭배하며 무릎 꿇는 구루병은 치료가 돼야 한다는 글을 신문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 다른 목소리가 이제 공개된 것입니다. 여지껏은 일사불란하게 공산당에서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미국과의 지금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지자 지금 공산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공의 새로운 내분에 중국의 신화통신은 내부 항복파라면서 이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신화닷컴은 지난 16일에 메인 화면에 미국의 무릎 꿇는 구루병은 치료돼야 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게 중국어로 하면 종메이 꾸이메이더 랑꾸빙 더지라는 이제 이런 제목의 글을 기재했습니다. 서명자는 신스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스핑은 시진핑 지도부가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시진핑이 직접 지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겨냥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미국 대선 부정행위에 이번에 깊숙이 개입을 했고 바이든과 배팅을 하며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시진핑을 강력하게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내부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 당 내에서도 반발을 샀을 가능성이 이제 크게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이제 열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에 대한 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부 논쟁이 치열해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당내 고위층 사이에서는 미중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 적대시하는 관계 완화를 제안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시진핑의 실패에 대한 의혹 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시진핑은 당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미국식 자유와 민주를 부러워하거나 또는 미국을 숭배하며 무릎을 꿇는 논조를 퍼뜨리는 그 중국 공산당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은 미국의 그 방역 능력에 대해서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통신은 이어서 미국을 숭배해서 무릎 꿇는 자는 흔히 미국을 만나면 떠받들고 중국을 만나면 깎아내린다. 외국의 달이 중국보다 둥글다고 믿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중국이 아무리 큰 발전 성과를 내도 그들의 눈엔 하찮게 보이고 그들에겐 새로운 시대의 중국은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신화통신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을 숭배해서 무릎 꿇는 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빌려서 시진핑의 그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전략을 포기했다고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이제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파악하고 간파하여 시진핑의 체면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결사적인 투쟁을 하자는 것이 이 글의 주제라고 이제 합니다. 그의 이제 글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대격변을 앞두고 그 믿음과 확고한 의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넘지 못할 고비는 없다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당내에서 그의 신념을 유지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비는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본의 아니게 인정해 버린 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고비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시진핑 자신입니다. 현재 당 내에서도 또 한 번 공개적인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시진핑의 그 강경 행보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큰 비난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틈타서 이제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미국 대선이 지금 트럼프냐 또는 바이든이냐 하는 이런 아주 리드미컬한 기복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그 새로운 내분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당원끼리 아니면 고위 당원들끼리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미국이라는 그 크나큰 그 나라에 함부로 그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들이대면서 함부로 그 무자비하게 미국을 그렇게 조롱했던 이 시진핑의 이런 강경 정책 이에 대해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자초되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마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의 그 강경 노선을 탓하면서 그 수위 조절과 함께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이수님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